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의하면 7월 말경 필리핀이 KF-21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. 정보 요청서의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. 이 정보 요청서에는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항공기의 사양과 성능, 개발 과정, 가격 그리고 납품 능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. 그리고 KF-21을 도입할 경우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를 할 수도 있고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. 즉, 필리핀이 KF-21에 대한 정보나 도입 시 금액 조달,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서로 요청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보통의 경우 이 정보 요청서가 작성되고 답변이 된다면 제안 요청서 또한 받게 됩니다. 이 제안 요청서를 받은 한국항공우주는 KF-21을 도입하는 필리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 가격 및 도입 시기, 전투기에 대한 사양 및 관련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고 필리핀은 이것을 평가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필리핀의 경우 2022년 9월 6일 필리핀 공군 대령 인터뷰에서 KF-21의 도입을 원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. 필리핀의 경우 현재 다용도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KF-21의 완제품이 나오는 시기까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. 필리핀의 경우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도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시기는 블록 1이 양산되고 블록 2를 개발하는 시기라서 필리핀이 언급한 KF-21은 블록 1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KF-21 블록 1의 경우 약 12대 구입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열악한 경제로 인해 국방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 현재 필리핀이 운용하는 FA-50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필리핀이 운용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구형 미사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기체 자체의 운용 유지비 또한 부족하여 FA-50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합니다. 그래서 FA-50보다 고사양인 KF-21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필리핀의 법으로 정해진 것 중에는 해당 무기의 개발국 이외에 타국으로의 수출 및 운용 실적이 있어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KF-21을 도입하기 원하는 폴란드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F-16과 포지션이 겹쳐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하이급인 스텔스기를 보유하기 원하는 상태로 블록 3 기체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출 이력을 쉽사리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문제들을 종합하자면 필리핀은 예산과 법 때문에 쉽사리 도입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비관적인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필리핀이 정보 요청서를 발송한 것입니다. 필리핀이 KF-21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수출에 성공하고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,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